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변의 무속인에게 문자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데 그 물음이 저 감방 가나요? 풍문으로만 들리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겨레 21일 17일 단독으로 김건희 씨가 명리학자에게 혹시 저 감옥에 가나요라고 물어봤으며 첫 만남은 자택에서 사주풀이를 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간 김건희 씨는 자신을 무당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술 능력이 있어 일반 사람과 다르다며 미신을 신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의혹은 계속해 드러났고 사이비 무속인인 무정스님, 건진법사, 천공스승, 그리고 주술적 능력이 뛰어났다는 미륵으로 불리는 명태균 씨까지 등장하며 이런 의혹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미 손바닥에 왕자를 쓴다든가 머리에 검은 수치를 하는 등 수없이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에 처할 때마다 거치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해왔다는 명리학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명리학자는 김건희 씨가 공적인 결정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분야별로 7, 8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술의 나라, 미신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안 그래도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정농단이 주술과 미신, 그리고 명리학으로 결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참사입니다. 두 분이 몹시 불안정한 상태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이- 특히 김건희 씨가 주변의 무속인에게 문자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데 그 물음이 저 감방 가나요?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제보입니다. 얘기를 들으셨다는 혹시 거예요. 결정적인 제보고 누구한테 확인했는지까지도 알고는 있으나 아, 말씀드리긴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의 사주명리학자한테 그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는 굳이 이 명리학자의 이름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이름이기 때문인데요. 이름을 감추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명리학자 류동학 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해명학술원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공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고비 때마다 김건희 씨가 의견을 물어왔으며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를 상담해 주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그때 장이 좀 시끄러웠다. 김건희 씨가 감방 가니 안 가니 그때 상담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씨는 주로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강남에 해명학술원을 열었고 대중 강연, 지역 일간지 기고, 언론사나 보수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하며 정치인들의 사주풀이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인데요. 그러고 보니 낯이 익습니다. 류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예측, 박근혜 대통령 당선 예측, 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 예측 등 무수한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류 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건희 씨가 류 씨에게 처음 연락한 시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무렵입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이 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이 갈등이 이어지던 2019년 말 류 씨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사주를 풀면서 윤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김건희 씨가 류 씨에게 연락해 만날 수 없겠냐고 했고 곧바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처음 만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사주풀이를 해준 것을 시작으로 김건희 씨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실제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류 씨는 김건희 씨의 사주풀이를 보여주며 김 씨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등을 정확히 외우고 있었고 실제로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류 씨는 이후 김건희 씨를 최소 5, 6번 이상 상담해줬는데 김건희 씨가 류 씨에게 자동 삭제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질문했고 류 씨는 이에 대답해줬다고 말했는데요. 국정농단도 모자라 그 농단 와중에서도 의사결정을 무속인과 주술사들의 점괘와 예언, 명리학 풀이로 결정한 건데요. 매일매일이 충격입니다. 왜 이런 자들이 아직도 끌려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공천 개입 육성까지 공개된 대통령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개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답답함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류 씨에게 다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묻고 싶은데요. 이제는 감옥으로 가는 걸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두 분이 몹시 불안정한 상태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이- 특히 김건희 씨가 주변의 무속인에게 문자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데 그 물음이 저 감방 가나요?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제보입니다. 들으셨다는 혁신으로 거예요. 결정적인 제보고 누구한테 확인했는지까지도 알고는 있으나 아이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대구 경북 지역의 사주 명리학자한테 그 물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입틀막, 오로지 입틀막뿐입니다.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은 모두 그의 앞에서 입을 틀어막혀야 하는데요. 그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서부터 벌어지는 이 정권의 실상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게 전부인 자가 벌이는 공안 공포 정치, 국민을 설득할 능력도 자질도 없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공권력 투입인 거죠. 박정희보다, 전두환보다, 박근혜보다, 이명박보다 모자란 대통령, 가장 추악하고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듯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한 CBS 노컷뉴스 기자가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경찰에 입건되자 CBS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입틀막이 터진 건데요. 이제는 대놓고 기자의 입을 막은 거죠. 언론노조 CBS 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전무후무한 와이프 정권, V제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CBS 기자가 태릉군 골프장에 대통령이 자주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잠복 취재 중이었는데 지난 9일 처음에는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이 나타나 윽박을 지르며 강제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당시 취재를 했던 골프장 앞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이들은 설명했는데요. 또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경호처 사람들은 골프 제보의 정보 출처를 캐묻는 등 즉석 취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지부는 경찰은 한술 더 떴다며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경호처 인물들 대신 오히려 피해자와 다름없는 기자를 입건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의 골프는 문제가 아니지만 전군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친 윤석열의 골프는 문제였다며 조선시대 수많은 왕들이 사냥을 즐겼지만 유독 폭군 연산군의 사냥이 비난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골프가 그리 당당했다면 왜 트럼프와 라운딩을 준비했다고 웃기는 해명을 내놓았냐고 대통령실을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기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경찰 수사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걸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진짜 끌려내려와 쫓겨나야 정신을 차릴까요? 아직도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인지 수준이 지적 능력까지 의심하게 하는데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제보를 받아 국방위와 예결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최소 7차례에 걸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 그 자체가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와 장소,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 8월 24일 날 윤 대통령은 군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네. 불과 이틀 전엔 부천 호텔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애도해야 할 추모 기간에 골프를 즐긴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게다가 8월 24일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기간입니다. 현역 군인들에겐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는 골프를 쳤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9월 28일엔 예약도 없이 당일에 방문했습니다. 골프장 운용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골프장 규칙도 어기고 카트를 타고 카트 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페어웨이를 누렸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있습니다. 아나무인격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열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채 앞 좌석에 발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그 비매너적인 태도가 국민의 내리에서 교차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골프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하루 전인 11일 북한은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은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또 골프 자제령을 내려졌습니다. 11월 2일과 9일 골프에서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10월 31일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며 국민적 분노가 본격적으로 치솟았습니다. 11월 4일은 국회를 무시하고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7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인 9일 윤 대통령은 또 골프를 즐겼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지난 8일엔 지지율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9일엔 도심에서 시국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정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엔 길을 막았습니다. 골프장에 울려 퍼지는 나이스샷이란 소리에만 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드 소식이 알려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별명을 미국 대통령은 매주 하는데 뭐 우리 대통령은 몇 번 치는 게 뭔 문제냐.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때 거짓말로 하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수도 없이 하는 대통령 하야 미국과 비교하면 수없이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와중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의 혈안입니다. 경찰 광역수사대가 영장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 정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통신조회를 해서 국회 보좌진이나 언론인들과의 통화했는지 찾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프장 관계자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앞으로 보안이 누설되지 않으면서 계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사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된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그 자리 또한 잃게 될 것입니다.